네, 동력학 강의 7주차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 강의는 평면 회전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교재로는 4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회전 운동과 관련된 부분을 다룬 적이 없고 병진 운동만 쭉 다뤄왔습니다. 이제 4장에서 회전 운동을 다루고 그리고 5장에서는 회전 운동 방정식을 다루기에 앞서서 질량과 질량 관성 모멘트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그 후에 회전 운동 방정식이 포함된 일반 운동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식으로 강의가 진행될 텐데 오늘 4장에서는 먼저 키네마틱스, 운동학, 회전 운동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운동을 다룰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용어가 강체의 자세라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세라는 용어는 영어로는 attitude 또는 orientation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평면 운동 시에는 강체의 자세를 하나의 회전각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체가 원래 기준 자세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놓여 있다가 얘가 회전을 해서 A1, A2가 B1, B2로 이렇게 움직여 갔다 그러면 A1과 B1이 이루는 각도, 이게 원래 있던 기준 자세에서 세타만큼 회전한 그런 자세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 각도 하나만을 이용해서 우리가 강체의 평면 운동을 할 때 자세를 결정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그 강체의 자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그 내용이 방향 코사인이라는 이런 용어가 종종 사용되는데, 방향 코사인이라는 것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A1, A2와 B1, B2 사이에 그 단위 벡터들 A1과 A2가 이루는 단위 벡터 원래, 그리고 강체가 회전을 해서 A1이 B1으로 가고 A2가 B2로 갔을 때 이 A1과 B1, B2, A2와 B1, B2가 이루는 그 관계를 두 단위 벡터의 내적으로 정의한 내용을 우리가 방향 코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향 코사인 CIJ는 AI 내적 BJ, 그래서 I나 J가 평면 운동할 때는 1에서 2까지 이렇게 변하게 되겠고요. 공간 운동 때도 이 방향 코사인이 사용되는데 그때는 I와 J가 1에서 3까지 이렇게 변화해서 공간 운동 시에는 총 9개, 평면 운동 시에는 총 4개의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평면 운동 시에 방향 코사인 이 값들을 이렇게 표시해 보면 A1과 B1을 내적한 값, 그 값은 그 두 단위 벡터가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값이다 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A1과 B2가 이루는 그 각도의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요. A2와 B1이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값은 사인 세타, A2와 B2가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값은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이때 이렇게 표시된 이 표를 우리가 방향 코사인 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방향 코사인이라는 이 용어를 이용해서 자세를 나타내는데 종종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용어를 우리 평면 회전 운동을 다루기 위해서 먼저 설명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요. 기준 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reference frames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준 틀이라는 것은 강체를 의미합니다. 강체. 종종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강체 말고도 가상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가상의 강체도 기준틀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가상의 강체를 설명할 그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 그림에서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여기 지면이 있는데 지면에 펜들럼이 지면과 O점에서 핀 조인트로 연결되어 이 펜들럼이 회전 운동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면을 N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펜들럼을 A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N이나 A가 바로 기준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틀은 강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용어는 좌표계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Coordinate Systems라고 부르는데요. 주로 서로 수직인 세 개의 단위 벡터로 구성이 되고요. 우측 그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 A 강체에 고정된 좌표계 A1 해트, A2 해트 두 단위 벡터죠. 그리고 N 강체, 그 지면에 고정된 좌표계 I 해트, J 해트 이 단위 벡터들의 집합을 우리가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 3차원까지 간다면은 I 해트, J 해트, K 해트, K 해트는 I 해트하고 J 해트를 외적해서 얻은 값이 되겠고요. A3 해트는 A1 해트와 A2 해트를 외적해서 얻은 세 번째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 집합을 I 해트, J 해트, K 해트 또는 A1 해트, A2 해트, A3 해트 이들을 우리가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표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좌표는 영어로는 coordinates가 되는데요. 종종 이 좌표라는 용어를 좌표계하고 여러분들이 혼동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좌표계와 좌표는 다른 거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좌표는 분석하려고 하는 이 대상 동적 시스템에 사용되는 이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변수. 그래서 이 우측 그림에서 예를 들자면은 세타나 x, y 이 값들은 이 펜들럼이 그 운동을 하게 되면 그 값들이 변하게 되죠. 여기 x와 y는 이 펜들럼의 고정된 점 P점까지 기준점 O점에서부터의 이 위치 벡터의 I 해트 방향 성분과 J 해트 방향 성분, 마이너스 J 해트 방향 성분을 나타내는데요. 이런 값들, 이 x, y, 세타는 각각 변수가 되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변수가 되는데 이들을 우리가 좌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좌표는 이 스칼라 변수를 얘기하는 거고 좌표계는 단위 벡터들의 집합을 얘기하는 거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 용어들이 앞으로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그 장에서 다루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벡터의 미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칼라의 미분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함수의 미분을 배우면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벡터의 미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세하게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벡터의 미분을 많은 경우에 스칼라의 미분과 유사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벡터의 미분을 스칼라의 미분처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은 그런 그 다름이 되겠습니다. 벡터의 미분은 스칼라의 미분과 완전히 다릅니다. 스칼라는 크기만 갖는 그런 내용인데 반해서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죠. 그래서 이것을 미분하는 것은 스칼라의 미분하는 것하고는 성질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P라는 벡터가 있다고 그랬을 때 그 벡터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A 기준 틀에서 관찰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A 기준 틀에서 관찰한 P 벡터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이것을 P 벡터의
시간에 대한 미분, A 기준틀에서 관찰한 미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벡터들은 스칼라는 어떤 기준틀에서 관찰하든지 그 값이 달라지지 않지만 벡터는 P 벡터를 A 기준틀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관찰했느냐 또는 B 기준틀에서 관찰했느냐에 따라서 A 기준틀과 B 기준틀이 다르다면 이 두 값이 달라집니다. 스칼라는 이 기준틀과 상관없이 이 값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 위첨자, 요 A나 B 이런 위첨자를 사용하는 적이 없지만 벡터에서는 요 기준틀에 따라서 그 벡터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표시를 해야 되고 요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절대 기준틀에 대한 벡터의 미분일 경우에 요 기준틀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들 중에 요런 표현이 없는 그런 벡터의 미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절대 기준틀에 대한, 그러니까 절대 기준틀이라 함은 공간에 고정된 강체를 얘기합니다. 그 강체에서 관찰했을 때 P 벡터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의미하면 여기다 구태여 그 절대 기준틀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절대 기준틀은 n이라고 표시하는데 n을 표시해도 되고 그걸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의미는 절대 기준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미분을 하고자 하면은 가장 그 미분하는데 편리한 방법은 이 P 벡터를 이 기준틀 A에 고정되어 있는 좌표계에 대해서 표현을 한 후에 미분을 하면 미분을 하기가 편리하게 됩니다. 즉 P 벡터의 A 기준틀에 고정되어 있는 좌표계인 A1 hat, A2 hat, A3 hat을 이용해서 그 성분들을 구한 게 P1, P2, P3라고 하면은 이것을 미분하면은 A1, A2 hat, A3 hat은 A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P1과 P2와 P3는 변하지만 A1 hat와 A2 hat와 A3 hat은 변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A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A에서 관찰하면 얘네들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 미분의 결과는 P1 dot A1 hat 더하기 P2 dot A2 hat 더하기 P3 dot A3 hat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미분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또 그 미분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벡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운동 변수들을 표시를 하고 그 정의를 하게 되겠는데요. 위치나 속도는 여러분들이 그 앞에 병진 운동할 때 이미 다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병진 운동할 때 이미 다뤘듯이 기준점을 정해서 어떤 점에 그 기준점에 대한 위치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죠. 이때 통상 우리가 동력학에서 다룰 때 기준점은 관찰자가 위치한 기준틀의 고정점을 정하고 위치를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속도, 이제 회전 운동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각속도라는 걸 다뤄야 되는데 이 각속도는 운동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가장 중요하냐면 각속도를 모르면 속도를 구하기 어렵고 각속도를 모르면 각가속도도 못 구하고 각가속도를 모르면 또 가속도도 못 구합니다. 그래서 각속도는 운동학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운동 변수가 되겠습니다. 각속도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메가 B in A, 영어로 그렇게 표시하는데요. 이 의미는 A 기준틀에서 관찰한 B 강체의 각속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B 강체의 각속도를 다룰 때 어느 기준틀에서 우리가 이걸 관찰했느냐에 따라서 그 강체의 각속도가 달리 느껴지겠죠. 만일 여러분들이 지구의 각속도를 구하고 싶다. 만일에 지구의 각속도를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는데
지구상에서 지구의 각속도를 관찰한다 하면 여러분이 지구와 함께 돌고 있죠. 그 지구가 A라고 했을 때 A에서 관찰한 A의 각속도, 그러면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지구의 각속도를 관찰하면은 지구는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관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관찰한 지구의 각속도는 0이 돼 버리죠. 그러나 우주 공간 바깥으로 나가서 지구가 회전하고 있는 각속도를 관찰한다면은 우주 공간의 절대 기준 틀에서 관찰하면 지구는 자전 운동도 하고 공전 운동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각속도를 바깥에서 관찰하게 되면 지구의 각속도는 0이 되지 않죠. 이와 같이 각속도를 우리가 관찰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관찰했느냐 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각속도를 표시할 때는 두 개의 위첨자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왼쪽에 있는 위첨자가 이 관찰하는 그 기준틀이 되겠고요. 관찰자가 위치한 기준틀이 되겠고, B가 그 관찰하고자 하는 강체를 나타냅니다. 만일에 왼쪽에 나타난 이 관찰자가 위치한 기준틀이 이게 표시되지 않으면은 많은 교재에서 이게 표시되지 않은 각속도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왼쪽에 위첨자가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은 통상 그 기준틀이 절대 기준틀일 때 이 왼쪽의 위첨자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쪽에 위첨자가 없으면은 이 각속도는 B강체의 절대 기준틀에서 관찰한 각속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각속도를 구하는 것은, 정의하는 것은 평면 회전 운동 시에는 아주 간단하죠.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다뤘듯이 자세를 다룰 때 각도라는 것을 통해서 강체가 회전하는 각도를 알면은 그 각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평면 회전 운동할 때는 회전 운동하는 방향은 항상 그 평면 방향의 수직인 방향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죠. 방향은 안 변하고 크기만 변하는데 그 크기는 아까 이야기됐던 각도 세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 즉 세타 다트가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면 회전 운동 시의 각속도는 정의하기가 무척 간단하지만, 그러나 공간 회전 운동 시에는 각속도를 정의하는 게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부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원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각속도를 구하기 위한 그런 그 정의가 정의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배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각속도가 굉장히 공간 회전 운동 우리가 다룰 예정이고 각속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는 다루지 않지만 나중에 각속도를 구하기 위한 정리를 별도로 배우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정리인데요. 각속도 덧셈 정리라는 걸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그때 이 정리를 다루면 그것을 잘 익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속도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가 벡터였기 때문에 A 기준틀에서 관찰한 P점의 속도, 이걸 갖다가 두 개의 위첨자를 이용해서 속도를, P점의 속도를 A 기준틀에서 관찰했을 때 속도를 이렇게 구하고, 그 의미는 앞에서 정의된 위치 벡터 P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어느 기준틀에서? A 기준틀에서. 위치 벡터의 A 기준틀에서 관찰한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우리가 A 기준틀에서 관찰한 P점의 속도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일에 좌측에 있는 이 기준틀이 보이지 않으면은 이게 절대 기준틀이다 하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재들에서 이 왼쪽에 있는 이 위첨자가 등장하지 않는 그런 표기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한 경우는 절대 기준틀에서 관찰한 P점의 속도라는 의미를 갖는다 하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회전운동과 관련돼서 각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가속도라는 용어가 등장하고요. 속도를 미분한 가속도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각 가속도는 그 B 강체의 A 기준틀에서 관찰한 각 가속도는 B 강체의 A 기준틀에서 관찰한 각 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A 기준틀에서 관찰했을 때의 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고요. 또 P점의 A 기준틀에서 관찰한 가속도는 P점의 A 기준틀에서 관찰한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했을 때 A 기준틀에서의 그 변화율을 관찰한 값으로 정의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속도, 가속도, 그리고 각속도, 각가속도가 이와 같이 모두 벡터로 정의가 됩니다. 우리가 이 각도도 평면 운동할 때는 이 회전 운동하는 그 회전 운동의 방향이 회전 운동 방향이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각도도 벡터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평면 운동할 때는 공간 운동을 할 때는 그 강체의 자세를 각 벡터로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이 동력학에서 운동학을 다룰 때 까다로워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를 구하면 되는데 위치도 벡터이기 때문에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각도와 같이 자세를 미분해서 각속도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각속도는 벡터고 자세는 3차원 공간에서는 벡터로 정의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의 자세와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3차원 운동을 다룰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 회전 운동하는 경우에 가장 간단한 평면 회전 운동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평면 회전 운동이란 강체의 회전 방향이 공간에서 일정하게 고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원래 이 지금 그림에 보이는 평면상에서 원래 이렇게 수평으로 놓여 있던 물체가 이렇게 회전할 때 그때 이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헤트 방향, J 헤트 방향 이 평면의 평행한 방향이라면 I 헤트하고 J 헤트를 외적해서 얻어지는 K 헤트 방향 그것이 바로 평면의 수직인 방향인데 이 회전 운동은 K 헤트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평면 회전 운동할 때 그 각속도는 바로 이 세타를 시간에서 한번 미분한 값인 오메가 값 그리고 방향은 K 헤트 이렇게 표시하고요. 또 각 가속도는 이 각속도 오메가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값 그리고 방향은 평면 회전 운동하니까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알파 K 헤트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두 평면 회전 운동이 하나는 등 각속도 운동이라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등 각가속도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등 각속도 운동은 말 그대로 각속도가 일정한 운동이고 등 가속도 운동은 각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병진 운동을 다룰 때 등속 운동 그리고 등 가속도 운동이라는 것을 다뤘는데요. 그때 그 등장했던 등속 운동과 등 가속도 운동에 등장했던 수식과 이 등 각속도 운동과 등 각가속도 운동에서 등장한 수식이 아주 유사합니다. 등 각속도 운동에서는 세타가 세타 제로 플러스 오메가 t 이게 우리 등속 운동에서는 우리가 x가 x 제로 플러스 vt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그리고 등 각속도 운동하면 당연히 각속도가 일정하니까 각가속도는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 각가속도 운동은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 플러스 알파 t 이렇게 되고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해 가지고 적분상수를 대입하면 세타는 세타 제로 플러스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2분의 1 알파 t 자승 이렇게 됩니다. 이게 등 가속도 운동에서는 v는 v 제로 플러스 at 그리고 x는 x 제로 플러스 v 제로 t 플러스 2분의 1 at 자승 이렇게
등 가속도 운동에서 수식이 등장했었는데 그거하고 아주 상사성을 갖는 동일한 형태의 수식이 등 가속도 운동과 등 각속도 운동과 등 각가속도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고 등 가속도 운동할 때 우리 사용했던 V제곱은 V0 제곱 더하기 2A X 빼기 X0라는 식이 있었는데 그거 유사하게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제로 제곱 더하기 2알파 세타 빼기 세타 제로라는 식이 등 각가속도 운동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하는 점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평면 회전 운동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정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정리를 우리가 2점 정리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2점 정리는 정확히 말하면은 어떤 강체 B에 고정되어 있는 두 점, P점과 Q점이 이 강체 B에 고정되어 있다 할 때 P에서부터 Q까지의 이 벡터를 R이라는 벡터라고 표시하면은 P점의 속도와 Q점의 속도 사이의 관계식, 그리고 P점의 가속도와 Q점의 가속도의 관계식이 이 좌측에 보이는 이 두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하는 식이 2점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관찰 기준틀은 어떤 기준틀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움직이는 기준틀이 됐든 절대 기준틀이 됐든 상관없이 이 식이 성립한다 하는 수식이 되겠는데요. 이 수식에 대한 이 유도되는 과정은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를 참조하면 되겠고요. 학부 과정에서는 그런 수식들이 유도되는 과정, 여러분들이 물론 공부를 하면서 한 번쯤 어떻게 유도되는가 하는 걸 한번 보면 되겠지만 학부 과정에서는 중요한 것은 이 수식들을 잘 암기하고 이 수식을 두 수식을 잘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식이 운동학 문제 풀이를 위해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정리이고요. 이 두 식은 나중에 평면 회전 운동뿐만 아니라 공간 회전 운동할 때도 동일한 수식이 사용되게 된다. 그래서 그 수식들을 요거를 잘 기억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은 이 두 수식은 여러분이 운동학 문제를 독력하게 해서 연습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하도 자주 이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외우려고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학습을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질 그런 수식이다 하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두 수식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잊지 말아야 되는 점은 이 P점과 Q점이 이 동일한 강체에 고정된 점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두 점 중에 하나라도 이 동일한 강체에 고정된 게 아니고 P는 B에 고정되어 있는데 Q는 딴 강체에 고정되어 있다든지 하면은 절대 이 식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점을 아울러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수식이 적용되는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예제가 되겠는데요. 이 예제에서 막대 A가 이 지면 N의 O점에서 핀 조인트로 연결돼서 회전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막대 A에 요 블락이 끼워져서 이 막대 A의 길이 방향을 따라서 슬라이딩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막대 A도 강체고 이 블락도 강체인데 이 블락의 중심점이 P점이라고 했을 때 이 막대 A에 고정된 좌표계를 A1 hat, A2 hat이라고 하고 지면에 고정된 좌표계는 우리가 I hat, J hat를 쓰기도 하고 여기 지면은 보통 절대 기준틀 N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N1 hat, N2 hat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2점 정리를 이용해서 P점의 속도를 구하고 싶다 했을 때 P점의 속도는 O점의 속도로부터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P점은 요 블락에 고정된 점이고 O점은 A에 고정된 점이기 때문에
두 점이 O점과 P점은 둘 다 같은 강체에 고정된 점이 아니죠. 그래서 이점 정리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 P점과 요 보이는 순간 일치하고 있는 이 A 막대에 고정된 점을 P스타점이라고 하면은 그 순간에는 P스타점과 P점이 요 순간에는 일치하고 있죠. 다음 순간에는 이 P가 이 바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P와 P스타가 분리되게 되어 있지만 요 순간 일치하죠. 그래서 그 점을 P스타점이라고 하면은 P스타점은 A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P스타점과 O점 사이에 이점 정리는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P스타점의 속도는 O점의 속도 더하기 O와 P스타점이 고정된 강체 A 강체의 각속도 외적 O에서 P스타까지의 벡터. 이렇게 적용한 게 바로 요 첫 번째 수식에서 나타났던 내용이죠.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하면 바로 우리가 P스타점의 속도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P스타점의 가속도도 요 식을 이용해서 두 번째 가속도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스타점의 가속도는 O점의 가속도 더하기 여기서 보면은 A에서 관찰한 P점의 가속도, A에서 관찰한 A 강체의, 그러니까 여기서 이 경우에는 N에서 관찰한 A 강체의 각 가속도 외적 O에서 P까지의 벡터. 그리고 이 텀은 N에서 관찰한 A 강체의 각속도 외적 N에서 관찰한 A 강체의 각속도 외적 O에서 P까지의 P스타까지의 벡터.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은 P스타점의 가속도도 이 두 번째 가속도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실용적인 예제를 한번 이점 정리가 적용되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사절기구라고 알려져 있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링크가 지면을 포함해서 지면은 고정되어 있는 링크죠. 그래서 이걸 베이스 링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왼쪽에는 이 링크가 인풋 링크, 요게 커플러, 그리고 요게 아웃풋 링크,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C의 각속도가 오메가 1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L의 각속도와 F의 각속도를 구해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여기 A점이 있고 여기 A점, B점, D점, E점 여기에 지금 핀 조인트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B점의 속도는 A점의 속도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A점과 B점은 C에 고정된 점이기 때문에 이점 정리 속도 공식을 이용해서 B점의 속도는 A점의 속도 더하기 C강체, 즉 A와 B가 고정된 C강체 각속도 외적 A에서부터 B까지의 벡터. 이렇게 해가지고 A점의 속도는 여기 고정점이니까 속도 0이 되니까 0. 그리고 C의 각속도는 오메가 1이라고 그랬죠. 오메가 1 K 헤트.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의 벡터는 여기서 A에서 B까지 벡터는 여기에 주어져 있는 요 길이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런 값으로 주어진다. 그 다음에 D점의 속도는 B점의 속도로부터 속도 공식을 또 이용하게 되면 D점의 속도는 B점의 속도 더하기 B점과 D점이 고정된 강체 L의 각속도. L의 각속도 우리 지금 구하려고 그러는 건 모르죠. 그래서 오메가 L이라고 표시하고요. B에서 D까지의 벡터의 외적 하면 된다. B의 속도는 여기 앞에서 구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오메가 LK 헤트라고 하면 오메가 LK 헤트 평면 운동하니까 오메가 LK 헤트라면 이걸 정리해 보면 I 방향 성분과 J 방향 성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D점의 속도는 이 E점의 속도로부터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E점과 D점은 둘 다 F 강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속도 공식을 E점 정리 속도 공식을 이용하면 D점의 속도는 E점의 속도 더하기 E점과 D점이 고정된
강체의 각속도 외적 E에서 D까지의 위치 벡터 하면은 이 F 강체의 각속도를 오메가 F K 해트라고 하면은 그걸 정리해 보면 이런 식으로 얻어지게 됩니다. 이 벡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I 방향 성분은 I 방향 성분끼리 같고 J 방향 성분은 J 방향 성분끼리 같다라는 두 식이 얻어지고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오메가 L과 오메가 F 두 개이기 때문에 오메가 L과 오메가 F를 이와 같이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동일한 문제에서 C강체가 20 라디안 퍼 세크로 일정한 각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L 강체와 F 강체 이 두 링크의 각가속도를 구해라 하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이 문제도 앞에서 적용했던 것과 동일한 과정. 다만 여기서는 앞의 문제에서는 속도 공식이 이용되는데 가속도 공식을 이용해서 그 수식을 전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점의 가속도는 A점의 가속도로부터 가속도 공식, 2점 정리 가속도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리고 D점의 가속도는 B점의 가속도로부터 D와 B 사이에 이 성립하는 가속도 공식을 이용해서 또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오메가 L과 오메가 오메가 F는 앞에서 구했기 때문에 이건 알고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알파 L은 우리가 모르죠. 우리가 구하려는 값이고 그런데 이 D점의 가속도는 E점의 가속도로부터 구할 수 있기 때문에 E점의 가속도와 D점의 가속도 사이의 가속도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런 값으로 주어지는데 여기서 오메가 F는 앞에서 구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와 이 두 벡터가 같기 때문에 I 방향 성분이 같다는 식과 J 방향 성분이 같다는 식으로부터 두 식이 얻어지고 미지수는 이제 알파 L과 알파 F 두 개만 미지수입니다. 오메가 L과 오메가 F는 앞의 문제에서 이미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둘 다 구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하나의 정리를 우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리는 1점 정리라고 보통 불리는데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이 정리는 꽤 까다롭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이해하는데 약간 까다로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 정리를 잘 외우고 이해하게 되면은 이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거의 문제들이 형태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사실은 풀이하기가 훨씬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 정리를 잘 배워두면은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시험을 보게 된다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정리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어떤 강체 B에서 P라는 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에 2점 정리에는 두 점이 이 강체 B에 고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경우는 P점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요 순간 어떤 관찰된 요 순간에 요 P점과 일치하는 이 B 강체에 고정된 점을 P스타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P스타점은 B에 속한 점이고 P점은 B에 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B에 속한 점이 아닙니다. 이럴 때 P점의 속도와 P스타점의 속도 그리고 P점의 가속도와 P스타점의 가속도 사이에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하는 수식이 1점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식이 속도 공식이고 두 번째 식이 가속도 공식인데요. 1점 정리 속도 공식, 1점 정리 가속도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 문제에서 이 문제가 앞에서도 우리가 다뤘었죠. P점의 우리 속도를 구하자. 그러면 이 P점의 속도는 P점과 일치하는 A 강체 위에 위치한 점을 P스타점이라고 그랬죠. P스타점의 속도하고 P점의 속도 사이에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P스타점의 속도는 그러나 앞에서 우리 이미 구했죠. 5점의 속도로부터 P스타점의 속도는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고 그랬고 이 공식에다가
O점의 속도는 O점이 고정점이니까 0이 되고 A는 세타 다트 A3 해트가 되죠. O P 스타는 여기서도 P 스타까지는 R A1이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외적하면 R 세타 닷 A2 해트가 됩니다. 그리고 P의 속도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P의 속도는 P 스타점의 속도에다가 A에서 관찰한 P 스타점의 속도를 더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온 요 식이죠. 그래서 A에서 관찰한 P의 속도는 이 A 위에서 여러분이 요 P점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A 위에서 관찰하면 P점은 요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이죠. 그 움직이는 속도의 크기는 R 다트로 주어질 테고 방향은 A1 해트 방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구한 거는 R 세타 닷 A2 해시 되고 요 뒤에 나온 거는 R 다트 A1이 되기 때문에 R 다트 A1이 돼서 요 두 개를 더하면은 R 다트 A1 더하기 R 세타 닷 A2가 바로 P점의 속도다고 얻어지게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 문제에 좀 더 그 실용적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두 번째 7주차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요 정리를 이용한 문제를 풀이하는 예제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제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거나 그리고 연습 문제들을 풀이하게 되면은 이 일점 정리를 잘 적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일점 정리는 이 P점이 강체돼서 움직이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정리이기는 하나 이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실제로 적용될 때는 이 P점이 강체돼서 움직일 때 특수한 형태로 움직여서 그 움직이는 그런 그 벡터의 요 내용이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적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P점이 이 강체의 어떤 직선 홈을 따라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원호를 따라서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특수한 형태로 움직이게 됐을 때 그때 이 일점 정리를 이용하면은 풀이하기 쉽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P점이 이 A에 대해서 보면은 요 길이 방향으로 직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일점 정리를 이렇게 이용하게 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점 정리를 언제 적용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 풀다가 연습 문제상에서 어떤 점이 어떤 홈을 따라서 직선 홈이 됐던 원호를 따른 홈이 됐던 그 홈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문제가 주어졌다 하면은 그 문제는 반드시 일점 정리를 써서 풀어야 되겠구나 하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걸 쓰지 않고 풀려고 그러면은 너무나 어려워진다. 이 일점 정리가 유도된 과정을 따라서 여러분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유도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일점 정리는 항상 어떤 점이 홈을 따라서 움직이는 예제가 등장했을 때 그때 반드시 일점 정리를 써서 풀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오늘 7주차 첫 번째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